자신이 미래 세계 어떤 인간으로 어떤 직업으로 어떤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갖다 스스로 한번 방향 설정을 해보자. 그것이 중학교 1, 2학년 때 그런 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만들어졌는데 예. 문제는 이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 문화공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교육연구소 성광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휴가는 좀 다녀오셨나요? 예, 지난주에 한 사흘 정도 예. 다녀왔습니다. 예, 뭐 요즘은 뭐 휴가라고 뭐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디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유배 비슷하게 이렇게 좀 쉬다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시골 가서 한 사흘 쉬었죠. 아, 그러셨군요. 예, 예. 예. 전에 그러니까 2018년 대전교육감 출마하셨었잖아요. 예. 시간이 참 빠르네요. 예, 뭐 많은 분들이 아다시피 예. 뭐 2018년 교육감 선거를 나갔었는데 예. 사실상 이 선거를 잘 모르고 무조건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추어로서 상당히 네.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결국은 네. 뭐 실패로 끝났습니다. 예. 저도 가슴이 아픈데 아마 본인은 더 아니요, 뭐 다 극복했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대전교육연구소 소장님으로 소개를 드렸지만 많은 분들은 더 대전교육감 후보자로서 또 알고 계셔서 이렇게 네. 좀 덧붙였고요. 대전교육연구소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이게 대전교육연구소는 2006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예. 예, 주로 이제 교사, 시민들의 출연으로 만들어졌고 또 회비를 통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200여 분 정도가 현재 회비를 내시고 있고 대전 지역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대안을 좀 만들어 보자 그런 의미에서 한 거죠. 원래 지역 교육청의 다양한 그 교육 정책이 있습니다. 네네. 시에도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시와 관련된 것은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시민 단체들이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문제점을 얘기하고 뭐 대안도 제시하잖아요. 네. 근데 교육 정책에 관한 것은 그럴 만한 단체가 없었어요. 어, 그래서 대전교육연구소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좀 해보자. 네네. 예, 특히나 이제 연구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네. 비판만 하지 말고 이런 데서 이제 연구소를 만들게 됐죠.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지역 교육 분야 NGO라고 할 그렇죠. 수가 있겠네요. 네, 예. 그렇군요. 이런 일들을 하시기 이전에는 뭐 현직에서 교사로서 선생님으로서 그렇죠. 몇 년 정도였죠? 꽤 오랜 예, 시간. 예. 국어교사로 중등학교에서 예. 32년을 와. 가르쳤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교육단체에서 또 회장님으로 지회장이라고 그러죠? 지부장으로. 아, 예. 음, 그렇죠. 제가 네. 저와 떼낼 수 없는 것이 뭐 전교조 대전지부 지부장을 했었고요. 또 네. 뭐 그와 관련된 활동도 꾸준히 좀 한 적 있고 또 특히나 저는 뭐 또 시민사회 활동을 겸임했습니다. 그래서 뭐 참여연대 대전 참여연대의 공동의장 한 6년도 했었고 6년 네. 동안 뭐 이런저런 시민사회 활동을 갖다가 음,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해왔습니다. 예. 교육계에 상당히 진보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걸어 오셨는데 네. 그리고 이제 교육연구소라는 교육 분야 NGO 또 맡으셔서 네. 나중에 이제 또 이것들이 실제 교육 행정에서 또 빛을 발할 때가 있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문화공장 초대 손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은 네. 이제 주제를 교육과 문화예술이라는 영역이 과연 어떠한 부분으로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좋은 교육적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해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최근에는 교육 현장에서도 뭐 인성교육, 창의교육 등등의 뭐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이 감수성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예. 성장 발달에 있어서 이 학생들의 지성뿐만 아니라 이 감수성이란 것이 그 성장 발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살릴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들 이것들이 좀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식 위주 그러한 교육이 예, 암기 위주. 전반적으로 이제 위주를 중심으로 이루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러한 좀 삭막함을 나름대로 중화시킬 수 있는 네.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좀 많았으면 하는 것이고요. 네네. 사실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음악 시간이나 미술 시간도 사실은 점수 따기 그렇잖아요. 즐기는 게 아니라 네. 공부하는 것이고 이것도 점수 따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그 시간에 어떤 그 예술적 감수성을 갖다 느끼고 그리고 예술적 감수성을 갖다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못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저도 동의해요. 네. 저도 미술 시간에 왜 이렇게 선생님한테 혼났죠? 그림을 좀 정물화를 못 그려도 되는 거 아닌 네. 되는 건데 그죠? 네.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갖다 따라가면서 그 교육 과정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네, 그 네. 교육 과정에 따라서 또 평가도 해야 되고 평가에 따라서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뭐 우리는 뭐 학생들의 또는 청소년이 가장 중요한 예술적 감수성을 갖다가 네. 신장시키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육에서 보면은 지금 뭐 경쟁이 심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영수 중심이고 네. 또 말씀하신 그런 미술, 체육, 네. 뭐 음악 이런 교과목들은 또 기존 교과에서 편성해서 좀 제외되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이게 입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교과들은 사실 네. 도외시하는 경우 많잖아요. 맞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중학교에서 뭐 또 그런 교과에 대해서 아주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관심은 많습니다만은 네네.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갖다 부여하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고등학교는 아예 그냥 도외시한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관해 좀 더 우리가 교육계에서 많은 관심을 네.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좀 주는 제도가 이제 자유학기제라고 우리 네. 중학생들 대상으로 한 학기는 이제 자유로운 그 기존 교과에서 좀 자유로운 그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진로에 대한 고민도 좀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좀 어떻게 성과가 좀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 이렇게 이제 1년을 갖다 이제 하는 데도 있어요. 네, 1년으로 하는 데도 있고. 예. 네, 이게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특히 청소년기에 이제 진로를 좀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갖자. 그리고 자신의 정말 그냥 무대포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네. 뭔가 방향성을 갖고 공부해야 될 거 아니냐. 자신이 미래 세계에 어떤 인간으로 어떤 직업으로 어떤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갖다 스스로 한번 방향 설정을 해보자. 그것이 중학교 1, 2학년 때 그런 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만들어졌는데 예. 문제는 이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과가. 왜냐면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만한 나이 때 아이들이 과연 미래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해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이냐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이해가 있겠고요. 네. 그 시기의 학생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네. 상상해 낼 펴입니다. 내가 예. 무엇이 될까? 그렇잖아요. 사춘기. 근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사실상 그 시기에 어떤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진로 체험 활동이 위주로 되어 있는 이 자유학기제에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 도리어 이게 고등학교에서 좀 실시돼야 될 그러한 걸 중학교에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예. 또 이것이 이왕 하고 있다면 조금 지금과 같은 그런 단순 체험 활동을 한다든가 단순 탐구 활동이 아니라 예. 좀 더 다양한 세상을 갖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좀 폭넓은 그러한 진로 체험 활동, 폭넓은 탐구 생활, 네. 탐구 활동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몇 년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 성과를 지금
좀 냉철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가하고 네. 그리고 새롭게 좀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예산만 들어가면 무조건 우리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긍정적인 쪽으로만 이제 되게 이걸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네.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럼 이게 수백억 예산을 들어갔는데 이게 실패했다 하면 예.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이건요. 뭐 1, 20억이 아닙니다. 이건 이 예산은 아마 수백억이 이미 들어갔고요. 또 1년 매년마다 수백억이 들어갈 예산이기 때문에 수백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뭐 더 들어갔을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실패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 그렇더라도 네. 저는 객관적으로 그 성과를 평가해서 새롭게 한번 방향을 모색하고 그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뭐 이제 행정이라는 게 자기들이 한 행정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평가 받으려고 하지 않겠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전교육연구소는 이제 교육 분야 NGO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조금 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진로 체험 학습 중심의 자유학기제 이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대상이잖아요. 예, 예. 중학교 2학년들 저도 1학년 해도 되고요. 2학년 해도 1, 되고요. 2학년. 예, 예. 예. 아직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스로도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시기인데. 네, 예. 그러면 이게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으로 하면 좀 효과는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고등학생들 이런 게 있어요. 예. 진로 체험 활동을 할 만한 곳이 예.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아하. 나 의사가 되고 싶으니까 병원 가서 할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뭐 이게 어떤 것을 갖다 인터넷으로 찾아봐서 살펴보는 것과 예. 가서 경험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진로 체험 활동 실제 가서 몸으로 느껴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가서 몸으로 체험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예. 자신이 가야 할 길이다라고 생각하기 쉽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네. 이게 진로 체험 활동의 영역을 어디까지 넓혀 나갈 수 있느냐는 굉장히 고민이 지금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에서 진로와 관련해서 사실은 고교 학점제를 갖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고교 학점제. 예. 예. 근데 문제는 이것도 얼마나 많은 진로와 관련된 교과를 갖다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그러한 그 결과를 갖다 도달할 수 있는 만큼 네. 그렇게 그 질이 높을 수 있느냐. 네. 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직도 의문이 많다고 하고요. 네. 저는 어쨌든 우리가 뭐 중학교에서의 자유학기제, 고등학교에서의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정말 그 시기에 성장 발달이 많이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에 자기 진로를 확실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근데 이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는 것을 갖다가 이게 교육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좀 깨달아야 돼요. 이게 현장생들한테는 지금 현재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중학교의 자유학기를 하신 선생님들 여러 가지로 많이 그 불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또 선생님들도. 고교 학점제를 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네. 그런 학교에서도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 이거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라고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절대 평가를 하는 이 고교 학점제 이 교과들에 관해서 과연 이게 불신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각 학교별로 지금은 우리가 보면 9등급이 상대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근데 고교 학점제에 의한 그러한 진로 관련 교과들은 절대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절대 평가를 과연 객관적으로 믿을 만하냐? 이 학교와 저 학교의 똑같은 교과에서 점수 차이가 났다. 예.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학교는 뭐 거의 1, 2등급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학교는 4, 5등급까지만 이렇게 4, 5등급 막 나왔어요. 어떤 학교는 뭐 9등급도 나왔어요. 뭐 만약에 이렇게 돼 버리면 신뢰성이 없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걸 갖다 뭐 5등급인가 6등급으로 줄여서 이제 뭐 한다고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래서 5등급 정도로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 그러면 어느 학교가 정말 그 4, 5등급을 갖다 많이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예. 불신을 낳을 요소가 아하.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야, 수 있습니다. 대학도 뭐 전문대, 지방대, 서울대, 서울권, 수도권대 뭐 학점 정말 그렇죠. 예, 그걸 뭐 교수 재량이잖아요. 네. 교수님 재량인데 지금 고등학교도 그걸 가지고 나중에 입시를 하려면 큰 문제가 생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입시 제도 자체가 지금 근본적으로 변화도 안 흔들리기- 됐는데 이거부터 지금 시행하고 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뭐 10대 청소년들 대상으로 향후 진로 너 뭐 되고 싶니? 물어보면 문화예술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연기, 뭐 가수, 또 뮤지컬, 특히나 이제 뭐 요즘 유튜버 굉장히 많아요. 네. 더군다나 이 저학년으로 갈수록 더 많아지죠. 왜냐면 고등학생만 그렇죠. 돼도 이제 현실을 깨닫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초중만 돼도 이런. 근데 이제 지금 교육은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데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학점제라든가 또 자유학기제 이런 것들이 이 니즈를 좀 수용할 수 있는 패턴으로 가야 되는데 또 입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또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전에서는 그 교육 관련 그 지원 사업으로 이제 학생 문화예술 관람 지원비라는 예, 그 조례를 통과시켜서 예.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바우처 형태 2만 원씩 줘가지고 한 4만 1,000명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데 또 거기에도 대상이 중학생이네요. 중학생들 지금 말씀한 대로 자유학기제 그 진로 체험할 때도 얘들 자기 정체성도 없어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효과성이 좀 떨어진다, 성과가 미진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이것도 왜 중학생 대상으로 먼저 할까요? 시범 사업을? 그러니까 예. 만만하니까 그렇겠죠. 뭐. 왜냐하면 애들이 예. 고등학교 같은 경우 만약에 이걸 실시한다고 하면 예. 공부하는 애들한테 무슨 그냥 예술 뭐 어. 공연 같은 거를 보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까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중학생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대입시가 네. 아직은 그래도 거리가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그런 불만들이 나오지 않겠지만 아마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걸 한다고 하면요 예. 아마 그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일단 거부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중학생들에게 또 넘긴 거 아닌가 싶고 실제로는 그런데 왜 네. 중학생들이 해야죠? 고등학생들은 좀 삭막한 그런 일시 공부 속에서 예. 이 학생들 좀 한 학기 한두 번 정도는 예술 예술공연 한번 봐라 뭐 그런 거 좋잖아요. 예. 글쎄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그러게요. 하여튼 뭐 시범 사업은 어찌됐든 뭐든지 시범 사업은 중학생이네요. 중학생들한테 자유학기제도 시범 사업이지만 이렇게 또 중학생 진로에 대해서 고민도 지금 하루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애들한테. 그럼요. 근데 이제 학생 문화예술교육 관람 지원비도 이제 중학생. 그럼 얘들도 이제 의무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바우처가 안 쓰면 이제 소멸되는 포인트 그렇죠. 같은 거니까 예. 어떻게 보면 좀 반의무성은 있네요. 네. 2만 원씩이면 사실은 뭐 적은 건 아니죠. 4만 명한테 준다면요. 적은 돈은 아니죠. 네. 근데 내년에는 이제 20억으로 확대하겠다니까. 아 그래요. 어쨌든 뭐 저는 이게 나름대로 뭐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것이 제대로 준비가 안 갖춰지면 실제 이제 학생들이 과연 이 공연을 정말 볼만한 공연, 정말 참여할 만한 공연, 뭐 네. 또는 정말 예술적 감수성을 일깨울 수 있는 공연 이런 것들이 아닌 그냥 하나의 그냥 그 뭐라 할까 그냥 체험 네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교육 현장에 오래 계셨으니까 뭐 2만 원 1년이면 이제 내년부터 4만 원이 되는데 네. 그럼 그게 이제 이렇게 앱 형태 이제 포인트에 찍혀요. 내가 네. 거기에 이제 그 앱을 깔면 네. 그러면은 이제 학교에서는 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너네 이런 공연들이 지금 어디 홈페이지에 떠 있으니까 이런 거 가서 봐. 이렇게. 그러면은 그렇게까지만 책임을 지면 끝나는 건가요?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런 정도밖에 더 하겠습니까? 사실 뭐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공연장으로 뭐 끌고 갈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이게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선택권들이 있으니까. 학생들 선택에 따라서 스스로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연들을 이제 아마 깔아놓겠죠. 네네. 그리고 그러한 공연들이 질이라든가 등등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뭐 지역의 뭐 문화단체라든가 등등이 보장을 갖다 해줘야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장된 그러한 작품들에 대해서 네. 이제 아이들한테
실제로 이제 어떤 공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를 갖다가 이제 좀 네. 나름대로 이제 학교가 잘 인도하면 좋은데 음. 문제는 이제 그러한 것을 인도할 수 있을 만한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뭐 내가 볼 때는 뭐 음악 미술 뭐 소극장 연극 예, 뭐 전시 예술의 전당 같은 데서 예, 하는 예. 그런 공연 그런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이 야 우리 같이 가자 할 수도는 있겠네요. 어느 그렇죠. 정도.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 선생님들도 그런 공연들을 뭐 향유를 많이 한 계층이라면 또 선생님들이라면 또 좋아하는 그럴 텐데, 선생님들이라면. 그런데 사실상 우리 아이들을 정말 교육적으로 이끌어갈 만한 교육적으로 감수성을 갖다 좀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공연 전시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에 관해서 나름대로 좀 전문가들이 네. 어떤 평점을 매기고 전문가들이 또 해주지 않고서는 좀 학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게. 교사나 이제 학교 행정상에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어떤 뭘 할 만한 역할은 좀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 그런 현재 학교로 봐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뭐 예술적 안목을 갖춘 사람들이 예. 미술 선생님, 뭐 음악 선생님도 뭐 있으시지만 네네네.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뭐 안내하고 인도할 만한 네네. 그런 여유는 없으실 거 아닌가 싶어요. 이 예산에 이제 50%는 교육 예산으로 쓰는 거고 50%는 시비로 쓰니까 일단 예. 교육 예산이 이만큼 투입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이제 많이 안 갔어요. 4만 명 이상 가야 되는데 예, 예. 내년엔 더 확대되겠지만 근데 이제 안 가서 이게 불용 처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생 더 이렇게 뭐 좀 권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저 가라 이렇게?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그 예산이 쓰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예. 그 다음에 그 예산 그 예. 사업 자체가 예. 그야말로 이제 비판받고 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요? 올해 그렇지 시범 않겠습- 사업이면 그렇긴 한데 그렇죠. 코로나라는 게 또 올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한다면 다음에도 하겠지만 네네. 만약에 그러한 뭐 제약 조건이 없는 하에서 만약에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실제 효과도 없다고 보면 이거는 이제 재고할 그러한 사업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네. 이왕이면 이것들이 효율적으로 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교육청에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니즈를 좀 더 잘 파악을 해서 네, 그리고 소기의 목적인 또 교육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있도록 오늘 뭐 좋은 말씀이세요. 이 얘기가 이제 문화예술계에서 얘기를 하면은 문화예술계는 굉장히 두 손 들어 환영을 하죠. 왜냐하면 그런 예산들이 예술단체나 예술가들한테 또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요. 이제 예. 교육계 입장은 이제 오늘 못 들어봐가지고 교육계에서도 이걸 정말 반기는 사업인가 그런. 근데 뭐 굉장히 좋은 정책이면 틀림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사실 왜 이게 꼭 필요하냐면요. 예.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예. 공연 예술을 감상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진짜 그래요? 예. 보면 뭐 음악회 다녀왔다는 친구들 1년에 예. 음악 선생님이 막 어떤 그 방학 때 예. 나름대로 과제를 준다면 모르겠지만 과제. 전시회도 과제를 줘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과제를 줘서 의무성, 예. 보내는 거 이외에 실제로 자발적으로 뭐 이렇게 공연을 가고 전시회 가고 그런 학생들을 네.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예. 좀 예술 공연에 좀 참여율이 굉장히 낮은 것이 청소년들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애들이 제가 너무 바쁜가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애들 수업 끝나가면 중학생, 고등학생 다 어디 갑니까? 예. 학원 가네요. 학원 가고 바빠요. 예. 예. 정말로 아이들한테 그러한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어떻게 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억지로라도 이렇게 네. 어떤 기회를 제공하면 그리고 거기에 관한 이제 흔히 말해서 예산까지 지원하니까 이거는 자락을 깔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땐 그러한 것 자체가 상당히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것이 지역에서는 또 나름대로 지역 공연 예술이든 전시 예술이든 어떤 예술이든 예. 나름대로 이렇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좋은 사이클 흔히 말해서 이게
그런 거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나름대로 예. 살 편식을 하거든요. 그 편식은 알다시피 뭐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 뭐 애들 보는 게 뻔해요. 보는 게 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여기 뭐 아이돌 공연 오면 막 정말 미어 터진다든가 그렇지 예, 않겠습니까? 예, 뭐 예. 특정한 뭐 이렇게 대중 예술 예. 아이들 좋아하는 이제 콘서트나 뭐 콘서트 오면 막 미어 뮤지컬 터지는 정도. 것들. 예. 예. 그리고 뭐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 아이들이 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실질적으로 지역 예술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지역 예술과 조금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지역 예술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지역 사랑과 결부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매우 좋은 의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아유 좋은 말씀이시고요. 아마 오늘 이제 8월 지금 중순 지나고 있어서 지역에서 참여하는 단체들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좋은 또 여러 작품들이 리스트업이 돼야 그렇죠. 예, 얘들이 가서 아유 재미없어, 아까워, 돈 아까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명령 정말 완전 등 돌리게 된 거죠. 지역의 그 예. 학생들이 나중에 지역에서 성인이 됐을 때도 그러한 지역 공연 예술 단체들을 성원하고 네, 그리고 즐기고 그렇게 되려면 지금서부터 아이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공연예술 공연 하시는 분들, 기획자들 예,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좋은 말씀이시네요. 저 지금 뭐 공교육이라는 건 뭐 역대 문제가 안 됐던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오랜 교육 전문가시면서 또 정책을 하시는 연구하시는 소장님이 보실 때 공교육의 문제 뭐 두 가지만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공교육의 문제점 첫 번째는 네, 우리가 현재 과연 이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과정이냐. 우리가 지금 아이들한테 초, 중, 고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네. 과연 미래 사회에 적응할 만한 또 미래 사회가 필요할 만한 예. 그러한 지식, 정보, 기술을 정말 담아내고 있느냐가 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얘기네요. 예. 지금 뭐 미래 세대라고 하지만 지금 시시각각 바뀌고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너무 교육의 이런 어떤 질이라든가 또는 그 어떤 영역이 예. 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달라져야 된다.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면 6334란 그러한 우리 그 학제가 있습니다. 예. 학제조차도 좀 앞으로 좀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3학년 과정, 고등학교 3학년 과정, 이 중고등학교 과정 과연 6년 필요할까? 예. 초등학교 6년이 과연 필요할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네요. 예. 미래의 우리가 인간 형 정말 우리가 미래에 잘 적응할 수 있고 미래를 발전시켜 나갈 그러한 인간 상을 좀 그리면서 네네. 현재의 교육 과정이 과연 그것을 따라오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지금 출산율,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30만 무너졌나요 지금? 예, 이 작년에 28만 명 출산했잖아요. 28만 명. 예, 7, 80년대 100만 명씩 우리가 출산했습니다. 소장님 시대도 100만 명 넘었나요? 그렇죠. 저도 100만 명 넘었는데 28만 명. 어떻게 해야 최소한 되죠? 우리가 80만 명에서 100만 명대 왔다 갔다 했어요. 80년대까지. 이야. 80년대부터 먼저 90년대부터 무너지기 시작해갖고 지금 이야. 말이 그렇지 지금 28만 명 되면요. 이게 우리가 이 급격하게 이제 인구 절벽 시대에 도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인구 절벽 시대, 급격한 학령 인구의 감소에 대해서 가장 적응하지 못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인가요? 대학입니다. 대학. 대학 어떻게 하죠? 실제 대학은요 지금 가장 큰 문제 우리는 이제 초, 중, 고, 대 중에서 예. 대학교가 지금 현재 위기죠. 정원만 하더라도 50만 명이 넘습니다. 맞습니다. 예. 앞으로 18년 후에는 우리가 보면 대학교 진학률이 보통 70%예요. 그러네요.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데도 70% 그러면 현재 28만 명 같으면 현재 20만 명 약간 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학교 진학하는 아이들이. 예,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아이들이 18년 후에는 대학교 가잖아요. 네, 지금 50만 명 정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반으로 줄여. 반 이상으로 줄여야 되나요? 대학이 절반 없어.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가장 예. 큰 문제는 뭐냐면 지방대부 순으로 다 추구할 겁니다. 그럼 남는 건 뭐냐면 수도권 대학만 남는 거죠. 벚꽃 피는 순서대로. 예. 그런데 문제는 예, 수도권 대학으로 지금도 몰려가면서 사실상 지방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모든 인재가 그러니까 사람이 다 서울권으로 수도권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직장도 하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 더 큰 문제는요. 그쪽으로 가면 돈도 다 따라서 가요. 대학생 한 명이 갈 때마다 그 학생이 갈 때마다 1년에 그 한 아예 생활비는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 학생들의 학비는 또 얼마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게 다 서울로 가요. 그러면 앞으로 20년 동안 계속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지역의 대학은 다 고사돼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도 문제가 되냐면 고등학교 입시도요. 네. 바뀝니다. 어디? 수도권 대학을 대학 중점적으로. 예, 왜냐면 옛날에는 5%만 갔잖아요. 예, 10% 20% 점점 더 갈 수 있는 게 기회가 늘죠. 그렇죠. 그렇죠. 쉬워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희망을 많이 갖게 되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공교육이나 사교육도 다 들러붙게 되고 더 심하게. 아, 더 심하게. 그럼 이게 입시 교육이 더욱더 치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학교가 이렇게 뭐 학령비가 줄어서 대학교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입시는 좀 더 약해질 것이다. 오히려 반대네요. 오히려 반대될 수 있습니다. 서울 연고대 입시 시스템을 이제는 5%만 따라갔다면 이제는 우리도 희망이 있어 하면서 15%까지 다 몰려드는 거네요. 일종의. 서울권 대학이요. 아, 더욱더 갑니다. 그렇군요. 좀 더 여유 있는 지방에 웬만한 여유 있는 학생들은요 다 서울로 갈 겁니다. 아마. 자, 제가 지금 공교육의 앞으로의 문제점과 가야 될 방향 중에 미래 사회 준비하는 교육 그리고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입시 위주의 그 어떤 흐름을 공교육에서 수용하거나 준비하는 교육 이 두 가지 네,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하면서 핵심적인 얘기를 해주셨네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육의 지금 6334라는 교육 체계가 과연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교육이 미래 사회를 준비하고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입시 교육의 어떤 함몰 현상을 좀 준비할 것인가? 예. 자, 시간이 되다 보니까 마지막 말씀. 코로나19 아니 그 가을 학기 개학을 이제 전면으로 하는 걸로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학부모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작년만 하더라도 이게 그 지금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뭐 계약을 유보한다든가 또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어쨌든 뭐 교실을 좀 당분간은 닫아두는 것이 좋겠다. 예.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이 작년에 상당히 한 3분의 1은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전체 그 교육 과정 가운데 3분의 1은 사실상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각종 뭐 학교 내에서의 각종 뭐 행사 뭐 각종 뭐 활동이 거의 정지 상태였습니다. 학교 갔다 하더라도 과연 이렇게 되면 이게 학생들에게 많은 지장이 따를 것이다. 네. 그렇잖아요. 그 지금 작년에 그 입학한 뭐 초중고 학생들 예. 교문 구경도 못 하고. 굉장히 네.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 결손을 네. 정말 이게 평생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결손 자체가 더 이상 결손이 있으면 이 학생들에게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손을 메워줄 수 있도록 그때는 학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네. 그 만만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 상황이 뭐 11월까지 뭐 70% 이상 뭐 백신이 접종 뭐
될 때까지는 이게 사실상 이 상황이 네. 풀리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월까지는 이제 뭐 우리가 참아야 된다 하지만 2학기에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결손을 계속 이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뭐 학습 결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정서적 결손도 굉장히 크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학급당 학생 20명 네. 이게 좀 제대로 돼야 한다. 지금 어느 정도 거리두기가 가능한. 11월 올해 이 2학기에는 그래도 거리두기만 한다 하더라도 조금 이제 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리두기 가능한 그러한 조건을 빨리 만들어 주는 것. 네. 그래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우리가 뭐 교육 당국 해야 할 일 아닌가 싶고요. 네. 또 지켜볼 일입니다. 예. 전면 등교에 대한 필요성과 어떻게 보면은 당위성이네요. 그런 예. 부분들을 지금 꼭 짚어 주셨고, 예. 다만 이제 학부모들은 자녀를 보내는 입장에서 안전한가라는 걱정 걱정은 많죠. 계속 많습니다. 있으신데 예. 그거는 끝에 말씀하신 대로 교육 당국의 그거는 뭐 그렇죠. 사명이네요. 숙제가 아니라 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예. 우리가 보면 이제 도 단위의 우리가 말하는 시골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데서는 대개 뭐 10명 단위의 학급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학급들은 꾸준히 수업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네. 도시도 이 광역시에도 아직 보면 25명 이상 되는 그런 학급이 굉장히 꽤 많아요. 과밀학급이. 그래서, 예.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 과밀학급을 좀 20명 단위 좀 줄여서 네네. 이 학급들이 거리두기가 가능해서 좀 정상적인 수업도 가능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제 교육의 영역에서 문화 예술, 특히 예술 교육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진로 관련 영역에서도 문화 영역이 학생들에게 니즈가 많고, 또 앞으로 변화하는 이 한국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상 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부분을 교육 전문가이신 또 현장에서 오랜 기간 교육 활동을 해오신 성광진 소장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마지막 끝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공장에 출연해서 돼서요 영광이고요. 앞으로 이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도 함께 했으면 그런 생각합니다. 네, 모두 분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문화공장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